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추운 겨울에도 몸이 불편한 날에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굳게 믿으시면서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성실한 습관이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를 해친다는 사실을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전쟁의 폐허를 걸어왔으며 대한민국이 논밭에서 고층 빌딩으로 변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히는 것은 악의가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을 제 오랜 동료가 있었습니다. 철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었고 여전히 넘어서도 정정하고 단아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차가운 우유 한 잔을 비우는 것을 30년 넘게 지켜온 자신만의 의식처럼 여겼습니다. 이게 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야 라고 늘 말했지요. 그런데 어느 봄날 그는 현관 앞 낮은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결과는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 후 병원 침대에 누워 그가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나는 매일 우유를 마셨는데 왜 내 뼈는 이렇게 약해진 걸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제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결과는 반대로 나오는 걸까? 열심히 먹었는데 왜 몸이 이 모양일까? 열심히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남은 것이 이것밖에 없을까? 그 답은 어쩌면 노력의 양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일지 모릅니다. 전쟁 직후 우리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유는커녕 하루 두 끼도 버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어른들의 뼈는 지금처럼 쉽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햇볕 아래 걸었습니다. 몸을 썼습니다.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보충제도 건강식품도 없었지만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채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이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유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유가 아니라 우유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 그 작은 차이가 수십 년이 쌓이면 뼈의 밀도를 결정하고 노년의 독립을 결정하며 결국 우리 삶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하고 있을지 모르는 조용하고 위험한 습관들에 대해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105년을 살며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조용히 나누는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제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우유를 꺼내 한 잔 가득 따라 마십니다.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빈속에 그것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믿으면서 저는 그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선한 의도가 때로는 가장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젊은 시절 새벽 강의를 준비하며 늘 허겁지겁 아침을 보냈습니다. 밥을 차릴 시간이 없을 때면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했습니다. 차갑고 빠르고 무언가를 먹었다는 안도감을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불편하고 오전 내내 무언가 소화가 덜 된 듯한 느낌,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빈속에 차가운 우유를 마시면 위장은 갑작스러운 자극에 놀랍니다.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위가 한꺼번에 차갑고 농도 높은 액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위장은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 급하게 수축하고 그 과정에서 위산 분비가 불규칙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칼슘이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위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장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칼슘은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장을 통과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매일 아침 정성껏 마신 우유 속 칼슘이 뼈에 닿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씨앗을 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얼어붙은 땅에 던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분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몸에 넣으면 흡수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곳에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그것은 낭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위장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가볍게 무언가를 드신 뒤 미지근하게 데운 우유를 드십시오. 차갑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수십 년 후 여러분의 뼈가 얼마나 단단하게 남아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90세가 넘어서야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아침에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하루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서두름은 효율이 아닙니다. 서두름은 몸이 따라오지 못하는 속도로 혼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결국 언젠가 그 대가를 청구합니다. 오랫동안 바른 자세로 살아온 사람이 노년의 등이 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몸의 리듬을 존중해온 사람이 노년에 더 오래 걷습니다. 건강은 드라마틱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작은 선택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빈속에 차가운 우유 한 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몸에 건네는 선물은 선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 제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이었고 건강에 무척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저지방 우유를 마시고 커피는 하루에 2잔, 그리고 혈압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기검진에서 골밀도가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열심히 한 것들 중에 열쇠를 버린 것이 있네. 저지방 우유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방이 적의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살이 찌는 것도 지방 때문이고 혈관이 막히는 것도 지방 때문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를 선택합니다. 더 건강하다고 믿으면서.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칼슘이 뼈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 D와 비타민 K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타민은 지용성입니다. 지방이 있어야만 몸에 흡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지방 우유에서 지방을 제거하는 순간 비타민 D와 K도 함께 사라집니다. 칼슘은 있지만 칼슘을 뼈로 안내하는 열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손님이 문 앞까지 왔는데 누군가 열쇠를 치워버린 것입니다. 손님은 문 앞에서 기다리다 결국 돌아갑니다.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뼈에 닿으려 했지만 길이 없으면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매일 저지방 우유를 마시며 건강을 챙긴다고 믿었던 그 성실함이 사실은 빈 그릇에 물을 붓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커피와 홍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우유를 마신 뒤 커피 한 잔을 곁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약을 드실 때 우유나 차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와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타닌 성분은 칼슘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칼슘과 손을 잡은 카페인과 타닌은 칼슘이 장벽을 통과해 혈액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혈압약이나 갑상선 약도 칼슘의 흡수를 억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뜻으로 마신 우유가 커피 한 잔과 약 한 알 때문에 뼈에서 칼슘을 오히려 빼앗아 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있어야 할 것들이 있고 절대 함께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음식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도 잘못된 조합은 서로를 망가뜨립니다. 우유와 커피가 그렇고 약과 차가 그렇습니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만드는 것은 무지 때문이지 악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무지를 두렵게 여깁니다. 악에는 우리가 알아챌 수 있지만 무지는 조용히 우리 곁에 앉아 오랫동안 우리를 해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유를 드신 뒤에는 최소한 1시간의 간격을 두고 커피나 차를 드십시오. 약을 복용하실 때는 반드시 물과 함께 그리고 우유나 차와는 시간을 분리하십시오. 저지방 우유보다는 일반 우유를 적당량 드시되 하루 1잔에서 2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10년, 20년을 지나면서 뼈의 밀도를 지키고 노년의 걸음걸이를 지킵니다. 저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쁜 것을 한 게 아니네. 다만 좋은 것들을 잘못된 순서로 놓은 것뿐이야. 삶도
그렇지 않은가? 좋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 올바른 방법이 함께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뜻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올바른 순서로 실천할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저는 살면서 한 가지 진리를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지나침은 언제나 부족함보다 더 조용하게 그리고 더 깊이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부족함은 티가 납니다. 배고프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추우면 춥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지나침은 다릅니다. 지나침은 처음에 풍요처럼 보입니다. 넉넉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합니다. 몸이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우유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잔, 두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유가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하루에 서너 잔 혹은 그 이상을 드십니다. 물 대신 우유를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더 많이 마실수록 뼈가 더 튼튼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은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짐으로 처리합니다. 우유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가장 먼저 신장이 힘들어집니다. 우유 속에는 단백질과 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신장은 이를 걸러내기 위해 과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신장이 무리하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체내 산성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알칼리성 물질을 찾습니다. 그 알칼리성 물질이 바로 칼슘입니다. 그런데 그 칼슘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바로 뼈에서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마신 우유가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는 역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인생의 많은 장면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해주려는 부모가 결국 자식의 스스로 설 힘을 빼앗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 주려는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과함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선의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폭력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에게도 관계에게도 지나침은 결국 폭력입니다. 저는 70대의 한 철학자의 글을 읽으며 깊이 공감한 문장이 있습니다. 덕은 중용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그는 용기도 지나치면 만용이 되고 부족하면 비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진정한 덕이 있다고. 저는 그것이 비단 인격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을 대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유도, 운동도, 약도, 심지어 사랑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중용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중용은 오래 지속되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 것이 적당할까요? 노년에는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200ml에서 400ml 사이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은 몸에 부담이 됩니다. 우유만으로 칼슘을 모두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두부, 멸치, 깻잎, 브로콜리. 우리 주변에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에 의존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몸도 삶도 한 가지에만 기대면 그것이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만이 아닙니다. 더 건강해지려는 욕심, 더 오래 살려는 욕심,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먹으려는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은 방향을 잃으면 우리가 지키려는 바로 그것을 파괴합니다. 적게 가지되 제대로 가지는 것, 조금 먹되 올바르게 먹는 것, 그것이 100년을 버텨온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입니다. 충분함을 아는 사람이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함을 아는 몸이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걷습니다. 105세인 지금도 날씨가 허락하는 날이면 반드시 바깥으로 나갑니다.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걷는 것을 고집하십니까?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걷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해서가 아닙니다. 걷는 동안 햇빛 아래 서 있는 그 시간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 안에 사실은 과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유를 매일 성실하게 마시면서도 하루 종일 실내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햇빛은 피부에 해롭다고, 바깥은 춥다고, 무릎이 아프다고, 나이가 들면 안에 있는 것이 편하다고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가장 조용하고 위험한 선택이 된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칼슘이 뼈의 자리를 잡으려면 반드시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햇빛입니다.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때 우리 몸은 스스로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하루에 단 15분에서 20분 팔과 얼굴에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몸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상당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실내에만 계시는 분들은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유를 마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뼈에 붙지 못하고 그냥 흘러 지나갑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걷기와 같은 체중부하 운동입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중력을 이겨내며 몸을 움직일 때 뼈는 그 압력을 감지하고 더 많은 칼슘을 흡수하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아무런 자극 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뼈는 칼슘을 붙들어야 할 이유를 잃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장기간 지내면 심각한 골 손실이 일어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몸은 쓰이지 않으면 스스로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유는 벽돌입니다. 햇빛은 시멘트입니다. 그리고 걷기는 기초 공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벽돌이 쌓여 있어도 시멘트가 없으면 벽은 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벽돌과 시멘트가 있어도 기초가 없으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우유만 마시고 햇빛과 걷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벽돌만 잔뜩 사다 놓고 기초 공사를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집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뼈도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전쟁이 끝난 뒤 폐허 속에서 살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우유도 보충제도 건강식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걸었고 일했습니다. 날마다
햇빛 아래 몸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노인들의 걸음걸이가 지금 편안한 실내에서 우유를 마시는 노인들보다 오히려 더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몸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영양이 아니라 올바른 움직임이라는 것을. 혹시 지금 이 순간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걷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햇빛 아래 서 있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햇빛과 피부로 직접 느끼는 햇빛은 다릅니다. 유리는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창문 안에서 햇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단 15분이라도 저는 아침 산책을 건강을 위해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 오늘도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발바닥으로 땅을 느끼고 피부로 바람을 느끼고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오래된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값싼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문 하나만 열면 됩니다. 실내에 머무는 것이 편안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저는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함과 안전함은 다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편안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안락함은 서서히 몸의 힘을 빼앗아 가면서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뼈는 소리 없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낮은 문턱 하나에 무너집니다. 햇빛은 공짜입니다. 걷기도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홀히 한 대가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빈속에 차가운 우유, 지방을 걷어낸 우유, 커피와 함께한 우유, 지나치게 많은 우유, 그리고 햇빛과 걷기 없는 우유. 이 5가지는 단순히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더 깊은 무언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검증하지 않은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 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105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람들은 나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방향이 틀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우유를 마셨지만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식으로 마신 사람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람들, 좋은 것을 하려 했지만 좋은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 그 안타까움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할수록 더 빠르게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저는 그것을 인생에서도 보았고 건강에서도 보았으며 관계에서도 보았습니다. 노력의 양보다 방향의 올바름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90세가 넘어서야 진정으로 내 몸의 언어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중요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속이 불편하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꾸 피곤하면 무언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경고등이 켜진 자동차를 그냥 달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의학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을 때 편안한지, 무엇을 했을 때 가벼운지,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조용히 관찰하는 시간 속에서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찰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이어야 우리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저는 노년의 품위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품위란 무엇입니까?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품위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것,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품위입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오늘 아침 우유 한 잔을 어떻게 마시느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단에 섰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제가 가르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이었습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삶에 비추어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여러분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건강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건강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쌓이면 노년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노년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노년의 품위가 달라집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노년에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걸었습니다. 105세의 몸으로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발바닥 아래로 땅의 감촉을 느끼며 이른 햇살이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며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만 오랫동안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유 한 잔을 마시는 방식, 햇빛 아래 서는 시간, 하루에 몇 걸음을 걷는가,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면 한 사람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습관을 바꾸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멈추어 보기를 권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한 번쯤 들여다보기를 오랫동안 해왔다고 해서 올바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때로는 그 익숙함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오래 데려가기도 합니다.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멈추는 것은 더 오래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저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난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나오면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란 거대한 사건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따뜻한 것을 한 모금 마시는 것, 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 그런 작고 반복되는 순간들로 이루어집니다. 그 순간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결국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지탱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 당장 무언가를 크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 우유를 마시기 전에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차갑지는 않은지, 빈속은 아닌지, 커피와 함께는 아닌지, 그 짧은 멈춤이 작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하루하루 쌓이면 1년 후에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며 배운 변화의 방식입니다. 크게 한 번이 아니라 작게 매일. 저는 이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슬프지 않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이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존엄을 잃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년은 비로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달려온 여러분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멈추어도 됩니다.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에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침을 조금 더 조용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더 오래 걸으시기를, 더 오래 웃으시기를, 그리고 더 오래 스스로 서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은 화려한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한 지속입니다. 그리고 그 지속 속에 우리가 찾던 존엄이 있습니다.